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의 적용 사례와 최적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예정인데요. 장표는 이제 태성했으니가 제안하는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고 구현 방법 등을 설명드린 다음에 NCS를 사용해서 구현한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의 사례를 좀 소개드린 다음에 NCS의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롬빌더라고 하는 차수 축소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컴퓨터의 현실 속 사물의 복제품을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나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은 사실 저희에게 많이 알려진 이유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표에서처럼 2017년, 18년 가트너라고 하는 미국의 IT 연구 기술을 전문으로 리서치하는 기관에서 요 이머징 테크놀로지 하이프 사이클에 연속으로 올리면서 이제 저희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는 2017년에는 2021년까지 대형 제조업체의 50%가 디지털 트윈을 사용할 것이며 효율이 약 10%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2018년에는 2022년까지 IoT를 구현한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디지털 트윈을 생산에 배치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2021년이 이미 거의 한 반 정도 지났고 내년에 이제 2022년이 되는데 사실 국내 대형 제조업체의 50%가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의 정의가 좀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볼 수도 좀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국내는 조금 아직은 해외에 비해서 사례도 좀 느리고 적용이 좀 더딘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히 연구를 하셔서 많이 적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의 발전 과정인데요.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내용은 아니고 1960년대에서부터 시작은 됐어요. 1960년대, 70년대에 나사에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이름이었어요. 뭐 페어링 시스템 또는 미러링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 아폴로 13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아폴로 13 같은 경우에 우주에 나가서 이제 우주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구에 똑같이 구현이 된 시스템에서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해결 방법을 다시 이제 우주선에 알려주면서 거기서 이제 우주선을 수리해서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시스템이 당시에는 이제 페어링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이런 CA와 2010년대에 들어서는 3D 프린팅이 발전을 하면서 디지털 트윈이 좀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3D 프린팅의 과정을 거쳤고 2010년대 중반에 IoT 센서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커넥티드 센서의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스카다라던가 CMS 같은 시스템들이 IoT 센서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바로 현장에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보니 그 활용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그렇게 연결된 디바이스들이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 그런 연결된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기법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을 기술을 좀 촉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부터는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하는 기술과 VR, AR을 활용하는 기술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을 활발하게 만들어준 핵심 기술 중 하나가 Io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T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희가 2017년에 GE가 최초로 사례로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기 요모터 디지털 트윈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IoT가 산업계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IoT가 출현하기 전과 후로 산업계가 나누게 되는데 트레디셔널한 예전의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의 비중이 더 높고 서비스의 비중이 더 작았습니다. 근데 이제 IoT가 출현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기는 거죠. 예측적인 유지보수라던가 뭐 컨디션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활발하게 되면서 서비스에 대한 산업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IoT 산업군도 왼쪽에 보이시는 단순한 어널리틱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IoT 기술의 산업용 IoT 기술의 시뮬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찰들이 가미되게 되면 더욱더 활발한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과정에 엔시스가 일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IoT 센서의 출현은 실제 산업계에 영향을 미친 것뿐만 아니라 해석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저희 엔시스와 같은 CA 업계에서도 기존에는 가상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이제 버추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슬로건으로 많이 내걸고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기술을 해야 된다라고 한 2015년, 16년까지는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 가상 모델과 디지털 트윈의 차이에서 보시면 이제 IoT 센서로 인한 커넥션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가상 모델은 물리적인 사물을 컴퓨터 안에 동일하게만 표현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란 모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모델을 설계의 지표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제품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이상적인 설계 모델은 되지만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립자의 약간의 실수라던가 아니면 재료 물성들이 균일하지 못한 부분들, 조립, 공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품들의 성능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면서 실제 사물에 각각 가상 모델을 연결해서 현재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동작 상태라던가 문제점을 계속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상 모델에서 제가 만들었던 모터 같은 경우에 효율이 또는 발전기 같은 경우에 효율이 98%짜리 설계를 했는데 실제 제품들이 90%에서 98%까지 다양하게 분포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그렇게 효율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럼 현재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운영해서 운영비를 절약한다거나 아니면 예측적인 유지 보수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산업계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실 수 있는 시장은 보통 유지보수 예측 및 관리 또는 제조 및 생산 계획 시장과 제품의 설계나 최적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재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디지털 트윈에 관심 있으신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제품의 설계나 설계 최적화보다는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부분이나 제조 및 생산 최적화하는 부분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이유는 사실 설계 최적화는 이미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저희 해석 등을 통해서 하는 버추얼 프로토타이핑이라든가 기존에 많이 해오셨던 부분이고 이런 유지보수 예측이나 관리 그리고 제조 및 운영 최적화 이런 부분은 당장의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슈도 많이 있고 글로벌한 시장의 트렌드도 대부분 저희는 O&M 또는 MRO라고 표현하는데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 또는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GE에서 분석한 사례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360도 디지털 인사이트를 봤을 때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적인 유지 보수와 언플랜티드 다운타임을 최소화 제로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제품의 현재 성능을 최적화하는 이런 부분에서 약 30% 정도의 페일러 모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나머지 70% 정도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그러니까 실제 IoT 센서 등을 통해서 얻어오는 센싱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엔시스가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디지털 트윈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든 아니면 해석 기반을 통해서든 이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시면
저 별표가 붙은 건 GE에서 분석한 사례인데 실제 장비의 다운타임이 한 30%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운전을 최적화해서 생산량을 한 10% 증가를 할 수 있고 노동 활용도도 한 12% 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 최적화나 새로운 가상 센서 등을 통해서 기존에 취득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더 취득할 수 있는 부분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트윈의 시장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인데요. 현재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리서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 전반적으로 2019년과 2020년 기준으로 마켓의 크기가 글로벌하게 한 4빌리언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한 20에서 50빌리언 사이까지로 성장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예측하는 게 한 20에서 30빌리언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대비 2025년에는 한 5배에서 6배 정도 시장이 커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용한 자료는 그랜드뷰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2020년에 예측한 자료인데 현재 2020년 현재는 4빌리언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이고 글로벌하게 2025년에는 한 26빌리언 달러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작년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에도 디지털 트윈이 선정이 되었어요. 이런 디지털 트윈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까지는 약 한 210억 개의 연결된 센서와 엔드포인트가 있는 디지털 트윈은 가까운 정례 수십억 개의 제품이 존재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가장 오른편에 보시면 한 1.65 빌리언 정도의 IoT 센서들이 2025년에 장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센서를 통한 센싱 데이터가 배치게 될 거고 이거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 여러분이 뭐 유지보수나 수리 및 운영 쪽에서 많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절감하실 수 있는 지표가 아래 나와 있는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애프터 서비스 마켓에서는 마진이 한 25% 정도, 그리고 이걸 이제 새로운 제품 개발에 적용을 하면 한 10% 정도, 그리고 운영 수익은 전체의 한 3% 정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이 규모가 연간 한 800밀리언 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고요. 이런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구현 단계를 가트너에서 2017년, 18년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예측하면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구현 레벨을 보면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고 현재 국내는 제가 알기로 정보통신 쪽이었나 어디서 그 5단계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레벨 1, 2, 3는 동일하고 뒤에 2단계를 더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도화된 디지털 트윈에 대한 내용을 4단계, 5단계로 나눠놨는데 사실 한 2025년까지는 레벨 4나 레벨 5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2025년까지 가야 그나마 레벨 3까지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래서 크게 레벨 1, 2, 3를 보면 시각화, 연결, 그리고 지능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1은 현재 뭐 국내 스마트 시티라던가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공장이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3D 시각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3D를 하지 않아도 시각화만 되면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3D나 VR, AR을 활용한 시각화를 국내에서는 조금 더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한 구분에 의하면 굳이 3D화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에서는 그래도 3D를 좀 하는 게 보다 디지털 트윈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으시기에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연결, 커넥티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사실 IoT 센서만 있으면 현물과 연결을 해서 현재 센싱 데이터를 수집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레벨 3 지능형 디지털 트윈 단계가 목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 트윈의 정의에 보면 시뮬레이션으로 현재 제품의 상태나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이 필수가 됩니다. 아직 근데 국내는 레벨 1, 2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꼭 레벨 3 지능화까지 염두에 두시고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레벨 3 지능화를 만드는 방법에서 크게 데이터 통계 기반과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해석 기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한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90% 이상이 이런 데이터 통계 기반의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AI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시장은 아직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NCS는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해놨어요. 자산의 수명과 경험을 반영하는 통합 다중 도메인 시스템 시뮬레이션 형태로 서비스 중인 물리적 자산과 연결된 가상의 복제품이라고 해놨고요.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트윈의 정의와 다른 점의 차이는 저 통합 다중 도메인 시스템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했다라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이 갖는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실험 대신 해석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에서도 실험 장비에서 계측되는 데이터만 얻으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통계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하시면 실제 IoT 센서를 통해서 센싱되는 데이터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실제 센서라고 표현된 풍력 발전기를 예로 봤을 때 저 실제 센서가 취득하는 데이터만 취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으로 확장하게 되면 약간 검정색이라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상 센서라고 하는 버추얼 센서라고 명명돼 있는 저런 해석 결과를 통한 데이터 센싱을 통해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센서 데이터는 제가 작동할 수 있는 운전 영역의 한계도 있고 실제 데이터를 취득하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편이지만 이런 가상 센서 해석 데이터는 실제 운전 영역을 벗어나는 범위라던가 데이터를 취득하는 시간도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구현 방식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데이터 드리븐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베이스 모델링이라고 해서 위에가 이제 데이터 통계 기반, 아래쪽이 해석 기반이라고 보셨을 때 데이터 통계 기반의 디지털 트윈은 사실 좀 쉬워요. 뒤에서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런 뭐 디자인이라던가 시뮬레이션 결과나 이런 거 모델을 만드는데 저런 게 필요하지 않고 그냥 좀 많은 양의 IoT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만 많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수집된 IoT 센싱 데이터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해서 정제를 하고 걔를 이제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을 통해서 AI를 만들면 지능이 만들어져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는데 단점은 이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고 이제 관측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석 기반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을 디벨로핑하는 데 있어서 저런 많은 실측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실제 모델링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 IoT 시장의 발전에서도 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 통계 기반의 디지털 트윈만 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왼쪽 편에 있다고 하면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을 같이 하시면 디지털 트윈의 지능이 더 고도화되고 확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수준의 정확도나 ROI를 얻기 위해서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NCS는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앤 하이브리드 어널리틱스라 그래서 저희 NCS가 제안하는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계신 또는 함께 AI 기반, 그러니까 데이터 통계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같이 도입을 해서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버추얼 센서를 통해서 실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와 얻을 수 없는 데이터를 같이 비교를 하고 밸리데이션 또는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둘 수 있고요. 그리고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이 가진 장점이 와디프 시나리오를 통해서 테스트를 미리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운전 데이터 이상의 조건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랑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통찰을 보다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19년, 2020년,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세미나를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디지털 트윈을 당장 저희 걸 먼저 도입하셔라가 아니라 해석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시기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우선 AI를 통한 디지털 트윈부터 시작을 하시고 이후에 왼편에 있는 그림처럼 어느 정도 벽을 만나시면 그 벽을 깨기 위해서 이제 해석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같이 활용을 해서 그 벽을 깨서 지능을 더 고도화하는 쪽으로 나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뭐 국가연구소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같이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권장을 드리고 있지만 조금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당장의 여력이 저희 해석 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도입하시기 어렵다거나 엔지니어가 없는 쪽에는 해석 기반보다는 바로 시작은 AI 같은 걸로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구현 방식의 차이 때문인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구현 방법이 좀 간단한 편입니다. IoT 센서를 설치하고 그 IoT 센서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많이 얻은 다음에 그 데이터의 불필요한 부분을 좀 필터링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흔히들 AI라고 하는 그런 머신러닝과 같은 어떤 지능에 넣고 학습을 시키면 어느 순간 그냥 지능이 탁 나와버려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검증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잘 맞는다라고 하면 활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한다거나 AI를 잘 쓰는 엔지니어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AI 같은 경우는 상용 AI 엔진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AI 엔진을 구입하시면서 이제 필요한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거 비용까지 하더라도 좀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먼저 시작하라고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요. 저희 같은 해석 기반의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시스템을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그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시스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 NCS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NCS 트윈 빌더와 같은 이런 시스템 해석을 지원하는 툴들은 저런 컴포넌트 블록 형태로 세 번째 표에 있는 시스템 모델을 컴포넌트 블록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직접 수학적 모델링을 하실 필요가 없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컴포넌트 블록을 통해서 저런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을 다 컴포넌트 블록으로 만들어 놨어요. 대신에 그 컴포넌트 블록에 저 수학 모델의 개수를 다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개수를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직접 입력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이런 시스템 모델을 만드는데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수를 넣을 수 있는 좀 고급 엔지니어가 필요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고 실제 모델에 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면 연결을 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고급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보니까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을 제가 많은 분들한테 당장 권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시작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 벽을 만나셨을 때 같이 하시면 그런 벽을 깨드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 모델 같은 경우는 단점이 1D나 제로D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컴포넌트 블록이 수학 모델들이기 때문에 비선형성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NCS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떤 제품에 대한 3D 해석에 대한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3D 해석에 대한 정확도를 통해서 비선형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NCS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해석 툴들은 해석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시스템 해석 툴은 제로D나 1D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 1시간을 푸는데 불과 몇 초면 풀어요. NCS 제품들은 리얼타임 1시간을 푸는데 하루,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해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3D 해석을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3D 해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보완하고 비선형 특성에 대한 정확도를 잘 맞출 수 있는 장점을 넣을 수 있는 게 차수 축소 모델이라고 하는 리듀스드 오더 모델이라고 하는 롬 기법이에요. 이거는 뭐 NCS가 제안한 기법은 아니고 국내외에서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기법인데 NCS는 이 중에 몇 가지 기능을 차용을 해서 NCS 트윈 빌더 안에 탑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롬을 활용을 하시면 이런 액추에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 전기 시스템과 기계 운동 시스템은 좀 심플한 편이라 잘 맞는데 자기 시스템의 비선형성이 커서 제가 어떤 제로디나 원디로만 만들어 놓은 저 시스템 시뮬레이션 상에서 비선형성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 자기 시스템을 NCS 맥스를 통해서 CA 해석을 하고 저 롬으로 만든 다음에 저 자기 시스템 블록 전체를 롬 블록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비선형성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올리면서 해석 속도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열교환기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열교환기 시스템 모델에서도 열교환기의 특성이 좀 비선형점이 크다거나 형상이 유니크해서 시스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블록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저희 플런트와 같은 CFD 해석 툴을 통해서 유동 해석을 해서 열교환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 열교환기 부분을 롬 블록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뭐 특정 형상에 대한 대응, 비선형성에 대한 예측, 그리고 해석 속도 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S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 트윈 빌더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트윈 빌더에서는 시스템 시뮬레이션과 롬을 활용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 FMU라고 하는 펑셔널 목업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뉴트럴 폼 형태의 시스템 블록 모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윈 빌더에서 만든 디지털 트윈 모델은 저희는 트윈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디플로이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NCS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저런 라쿠엘 오토메이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셉 레오나르도, PTC 싱웍 등의 IIoT 플랫폼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가 만든 해석 기반 트윈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IoT 플랫폼에 붙여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NCS의 저런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IoT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뒤에 보여드릴 저희 NCS 구현 사례는 대부분 IIoT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고요. 한 가지 사례 정도가 직접 IoT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CS는 플랫폼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저런 파트너사를 좀 활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국내 다녀보면서 많은 세미나를 해봤을 때 국내에서는 대부분 직접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을 더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트윈 디플로이어라고 하는 NCS에서도 직접 만든 IoT 플랫폼에 NCS 트윈 모델을 쉽게 탑재할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하고 있어서 저 트윈 디플로이어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만드는 어떤 포탈이나 아니면 직접 만드신 IIoT 플랫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플랫폼에 저희 트윈 모델을 탑재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도표로 보여드리면 실제 제품에서 센싱되는 데이터를 오른편에 있는 IoT 플랫폼이 받고 NCS 트윈 빌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트윈 모델이 디플로이가 돼서 저희 IoT 플랫폼에 탑재가 되면 센싱 데이터를 받아서 트윈 모델이 분석을 하고 통찰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받은 데이터를 IoT 플랫폼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대시보드 같은 형태로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 표현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오른편에 있는 IIoT 플랫폼을 NCS의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여러 회사 제품을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직접 만드신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방법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과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을 좀 압축해 놓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은 조금 항공 분야 위주로 좀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전체 산업 분야에도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Rising operational costs and increased scrutiny of defense sustainment programs. The need to optimize operations and maintenance is critical. System failures aren't just dangerous, they're costly. The solution is simulation. Deployed beyond design across the entire product lifecycle. Digital twins are making engineering simulation more pervasive, with some analysts predicting up to a 30% improvement in cycle times for critical processes, including maintenance, to make sustainment and operations more affordable with the integration of IoT platforms. Collecting and managing data from thousands of sensors
Ansys Digital Twin Solutions are enabling a new level of predictive maintenance. Understanding the precise behavior of your assets in any situation and scenario across both time and physical conditions, the Ansys vision of pervasive engineering simulation is the only way forward. We need to realize affordability, safety, and performance. When failure is not an option, you need to rely on Ansys, celebrating 50 years of engineering performance. 예, 제가 좀 짧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NCS를 사용한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의 실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산업용 펌프고 예전에 만든 자료예요. 플로우 서버랑 NCS 그리고 PTC라고 하는 세 군데 회사가 합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PTC의 싱웍을 IoT 플랫폼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싱웍의 AR 환경을 통해서 실제 사물의 센싱 데이터를 저는 AR로 볼 수 있고, 싱웍 화면은 왼쪽에 보시는 웹베이스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기반의 웹 환경으로 저렇게 계측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영상이 조금 깨지네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서 그 부분이 경고창이 떴는데, 이걸 이제 시스템 시뮬레이션으로 분석을 해보면 문제점이 생긴 포인트가 됐고, 왼쪽에 보시는 화면에 빨간색으로 경고창이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창이 떴을 때 현재 펌프의 상태를 살펴보면, 영상이 제대로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핑크색 버블 영역이 보이고 저게 이제 캐비테이션 버블이 생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버블이 생겼기 때문에 펌프에 경고창이 뜨게 되고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바로 조작을 해볼 수도 있는데, 직접 바로 조작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조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HMI 화면에서 제가 동작 조건을 다양하게 변경을 해보면서 경고창이 사라지는 조작 환경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경고창이 사라지고 났을 때 해석 결과로 봤을 때도 내부에 캐비테이션 버블이 사라졌고요. 이때 그 방식으로 동일하게 운전 조건을 변경하면 실제 데이터에서 장비에서도 경고창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제를, 이게 2017년에 발표한 예제라서 지금 디지털 트윈의 구현 방식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 완벽하게 디플로이된 디지털 트윈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이런 기술이 있다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PTC에서 GE에서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기 요모터 디지털 트윈의 사례를, 해상풍력 발전기 요모터 같은 경우는 좀 크기도 크고 하다 보니까 어디 뭐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랩 스케일로 좀 작게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내용을 조금 작게 만들어서 사례를 표현해 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제품이고요. 오른쪽이 트윈빌드에서 구현한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작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해 놓고요. 실제 현물에서 센싱 데이터를 받기 전에 먼저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동일하게 구현해 놓고, 제가 그 구현된 시스템 시뮬레이션만으로 HMI를 이용해서 동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작을 해서 실제 오른쪽에 보이는 대시보드에 표현을 해서 검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센싱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얻는 결과, 해석 데이터가 잘 맞는지 먼저 검증을 한 후에 그다음에 실제 제품과 연결을 합니다. 실제 제품에서 들어오는 커런트 데이터를 받아서, 부하를 받아서 이때 모터가 동작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 열에 의해 남아있는 연구 자석의 수명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또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PTC 싱웍을 활용한 사례고요. 마찬가지로 IoT 플랫폼은 싱웍을 활용했습니다. PTC에서 만든 사례이기 때문에. 저 솔레노이드를 통해서 모터가 돌아가는데 부하를 걸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터가 일정 토크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커런트를 활용하게 되고요. 이때 모터가 부하가 많이 걸리면 열이 많이 나게 되고,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연구 자석에 이제
자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력이 떨어지면 결국 모터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NCS에서 해석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연구 자석 내부에 직접 온도 센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맥스를 통해서 부하에 따른 해석을 하고 NCS 미케니컬을 통해서 연구 자석의 실제 온도를 예측한 후에 그 온도를 통해서 Remain Useful Lifetime이라고 하는 어떤 잔여 사용 수명을 예측하는 수학 모델을 추가로 개발해서 붙여놓고 실제 부하가 걸리는 거에 따라서 오른편에 왼쪽에 온도에 대한 부분, 오른쪽에 이제 잔여 수명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맞으면 이거 이제 디플로이를 해서 저 싱업 대시보드에 클라우드를 활용한 싱업 대시보드에 넣어서 활용을 합니다. 대시보드에서 보시면 동작이 되는 동안에 현재 온도, 그리고 앞으로 운전을 하면 최대 온도, 그리고 남아있는 잔여 수명, 그리고 최대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터에 부하가 걸릴 때 남은 잔여 수명을 예측할 수 있고, 해상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잔여 수명을 예측해서 언제쯤 고장이 날 거다 예측을 해서 유지보수를 좀 플랜을 새로 세워서 동작을 멈추는 시간,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고요. 다음은 이제 롬을 활용한 사례 플러스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인데, 이건 토탈이라고 하는 해외 정유사에서 가솔린 블렌딩 공정에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시보드에서 보면 시스템 시뮬레이션으로 가솔린 블렌딩에 대한 해석 모델을 만들어서 해석을 하고, 그 블렌딩되는 현상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NCS CFD를 통해서 해석을 한 이후에 저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해석 결과를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롬을 추가로 붙인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렌딩 프로세스 최적화가 필요한 이유가, 이 블렌딩이 좀 잘못되면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품질이 떨어지면 가솔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휘발유 넣어보면 일반 휘발유 있고 고급 휘발유 있잖아요. 그런 고급 휘발유 같은 경우에 안에 들어가는 옥탄가라던가 이런 조성들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최적의 등급을 맞춰서 섞어줘야 좀 더 좋은 제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디지털 트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랜트 P&ID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 모델을 아래쪽 왼쪽에 있는 것처럼, 왼쪽 그림처럼 P&ID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스템 모델을 만들고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IoT 플랫폼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NCS 제품을 이용해서 해석 및 시스템 해석 및 CFD 해석을 통한 롬을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붙인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합의 최적점을 찾기 위해서 실제 센싱 데이터랑 이런 시스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저런 탱크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휘발유에 들어가는 다양한 물성들을 다 활용을 해서 넣었고, 이런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에 들어가는 개수나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저런 간단한 블럭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블럭이 내부적으로는 개수나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블럭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블럭을 구성을 해놓고, 이 블럭들에 사용되는 밸브에 들어가는 개수값이라던가 어떤 이런 탱크나 펌프에 들어가는 개수값들을 다 실제 실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넣어주시면 시스템 모델을 꾸미고, 이 시스템 모델을 통해서 가솔린 블렌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 보여드린 것도 보면 실제 토탈은 이런 가솔린 블렌딩 디지털 트윈 모델을 활용해서 약 5% 정도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하시면 비용을 많이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피닉스 컨택이라고 하는 회사의 릴레이 디지털 트윈 사례인데, 이 디지털 트윈 사례는 사실 실제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좀 하기 어려운 사례고 해석 기반 디지털 트윈을 해야 되는 사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릴레이 같은 경우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마모가 되는데, 컨택에 의해서 그 마모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은 없어요. 그 마모를 센싱할 수 있는 센서도 없고, 그러다 보니 실제 릴레이가 마모가 돼서 릴레이가 동작을 멈추게 되면 기계 자체가 쓰게 됩니다. 기계 자체가 다운타임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 교체할 때까지 생산이 멈추게 되니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NCS는 이 피닉스 컨택이라는 회사랑 이 릴레이의 마모를 예측하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걸 적용을 해서 시간당 수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피닉스 컨택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델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 NCS에서 조금 간단한 형태로 구현한 모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릴레이에 대한 트윈 모델을 만들고 시스템 모델을 만들고요. 다음에 릴레이에 여기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트윈 모델을 만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Remain Useful Lifetime이라고 하는 잔여 사용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NCS 오티스랭이라고 하는 최적화 툴을 이용해서 맙솔버를 돌려서 예측 모델을 만들었어요. 수학 모델을 직접 만드셔도 되고, 수학 모델을 직접 만들 수 없다면 저런 최적화 도구를 이용해서도 잔여 수명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 방식을 좀 보시면 릴레이에 대한 트윈 모델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에 어떤 모델리카를 활용한 시스템 모델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 모델 내부를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처럼 제로디랑 원디로 이루어진 시스템 커뮤니티 블록과 NCS 롬을 활용한 블록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릴레이 계산을 위해서 NCS 미케니컬이랑 NCS 맥스웰을 통한 롬을 만들어서 안에 컴포넌트 블록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 블록으로 만들어진 걸 또 내부를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저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냥 보실 때는 하나의 컴포넌트 블록인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 더 많은 형태의 시스템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트윈 모델을 저희는 디플로이를 해서 활용을 하고요. 다음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롬 모델을 만들었고 그 롬 모델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롬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석 데이터를 불러온 이후에 NCS 롬 빌더에서 버튼만 몇 번 클릭하면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만들어진 롬 모델을 보시면 지금처럼 제가 어떤 해당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바로바로 찍어서 보면 동작 조건에 따라서 바로 현재 상태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약 한 20개 정도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현재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내용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의 결과를 가지고 리듀스를 하고 빌드를 하게 되면 롬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롬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롬으로 만든 데이터를 비교를 하고 잘 맞는지 확인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기능적으로 그런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빌딩이 완료된 이후에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찍어보면 위쪽은 레퍼런스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아래쪽이 롬으로 만든 데이터, 그리고 오른편이 두 개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롬을 통해서 롬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이런 롬 빌더 안에서 검증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확도의 롬을 만드신 이후에 그 롬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트윈 모델들을 가지고 저희가 디플로이를 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 한 이후에 이건 이제 아토믹 파이에서도 돌아가는 엣지 컴퓨팅에서도
트윈 모델을 돌릴 수 있다고 보여주는 예제다 보니까 아토믹 파이를 활용을 했고요. 꼭 아토믹 파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클라우드 베이스나 아니면 개인 PC 또는 워크스테이션 같은 데다가 다 연결을 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이 릴레이고요. 릴레이가 요 케이블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요게 아토믹 파이 엣지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컴퓨터에는 리눅스 지금 뒤에 보이는 화면처럼 우분투 기반의 리눅스가 깔려 있고요. 이 리눅스로 현재 릴레이의 상태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윈 모델을 구동을 하면 이 릴레이의 상태를 분석을 하는 웹페이지를 띄워서 보실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어떤 동작 조건을 릴레이에 줬을 때 그 동작 조건에 따라서 릴레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트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CS가 제공하는 트윈 모델은 실제 NCS 3D 해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저는 엣지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없지만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트윈 모델로 디플로이가 되고 나면 저런 아토믹 파이 수준 또는 라즈베리 파이 수준의 엣지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 베이스로 저희가 파이썬 베이스로 만든 웹 환경에서 현재 릴레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은 그냥 이제 사용자가 직접 만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간단한 형태의 릴레이 동작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동작 상태에 대해서 3D로 현재 릴레이의 뭐 디포메이션이라던가 스트레스, 온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한 기능을 구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엣지 컴퓨터에서도 NCS 3D 해석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릴레이 좀 상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때 아래에 있는 리프레시 버튼 같은 걸 눌러서 동작 상태를 바로 확인을 합니다. 3D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를 지금처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릴레이의 3D 시뮬레이션 결과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런 트윈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례는 제가 작년부터 좀 발전 쪽, 화력 발전, 풍력 발전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화력 발전 또는 아니면 어떤 환경 규제 관련해서 공장 같은 데서 이런 연소 같은 걸 할 때 환경 규제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소를 하게 되면 뭐 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소나 뭐 황 같은 다양한 이제 연소에 대한 산화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연소의 배가스들을 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모델은 제가 운전 조건에 따라서 현재 연소 상태를 3D로 보여주고 불꽃 화염의 상태를 배가스의 조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 NG랩이라고 하는 데랑 NCS가 같이 코업을 해서 개발한 프로젝트고요. 이런 부분을 발전 쪽에서도 좀 활용을 하면 저희가 이제 사용자가 뭐 발전량을 맞추기 위해서 연료량 같은 것들을 조절할 때 또는 공장에서도 이런 연소가 필요한 공정 같은 게 있을 때 배가스 규제를 만족할 수 있는 연소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미리 만들어서 미리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국내는 아직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해외에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고 있어요. 뭐 플로우 서버라던가 이런 뭐 플로우 네트워크 쪽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서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뭐 이런 회전기계 쪽, 그래서 노보라던가 지멘스, 버번드 같은 마모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양한 온도나 마모 이런 거의 수명을 예측하는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혼합, 아까 보였던 토탈 사례뿐만 아니라 PNG에서도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공정 운영 최적화라던가 유지보수 최적화 이런 부분에 디지털 트윈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NCS 롬빌더라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NCS 롬빌더는 사실
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시스만의 독자적인 기술은 아니에요. 롬은 엔시스의 독자적인 기술은 아닌데 엔시스는 3D 해석 쪽에 굉장히 좀 높은 정확도의 고급 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스템 시뮬레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롬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제 기존의 3D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기존의 3D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고급 엔지니어, 엑스퍼트라고 표현해 놓은 고급 엔지니어가 해석 툴을 돌려야 되는데 HPC라고 하는 하드웨어 전환도 많이 필요해요. 그거를 롬을 만들고 나면 꼭 엑스퍼트가 아닌 고급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가벼운 장비에서도 롬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CFD 해석 환경과 다른 시스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물리적인 예측을 제공하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롬 같은 경우에 만드는 과정에서 3D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희가 사전 설문을 했을 때 롬 이론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셨었는데 엔시스 롬은 POD 기반의 SVD라고 하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북문으로는 특이값 분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SVD에 엔시스만의 독자적인 머신러닝 기법을 추가를 해서 신경망 회로 기법 중 하나를 활용을 해서 엔시스 롬빌더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엔시스 롬빌더 같은 경우는 이제 SVD 기반의 ML 기법을 추가한 방법을 쓰지만 꼭 SVD가 아닌 LTI라던가 LPV라던가 리스판스 서페이스 롬 등 엔시스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롬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롬을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해서 쓰시는 방법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 사실 뭐 리스판스 서페이스 롬이라던가 LTI, LPV 롬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들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엔시스의 독보적인 SVD 플러스 신경망 회로 기법이 추가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는 걸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 만드는 과정이 3D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드는 시간은 시간 또는 일 또는 뭐 주 단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테라나 기가 단위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롬으로 만들게 되면 한 몇 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롬은 메가나 킬로바이트 단위로 작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롬을 사용하는 데는 초 단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캐빈 프레셔 컨트롤 시스템, 그러니까 비행기 내부에 환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CFD 해석을 하게 되면 저런 환기 같은 경우에 비선형적이고 좀 트랜전트 문제라서 실제 트랜전트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1시간짜리 트랜전트 유동 해석을 하는데 32코어로 60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 이걸 시스템 시뮬레이션에 코 시뮬레이션으로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1시간짜리 웜업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CFD 해석 결과만 60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좀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3D 해석은 미리 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쾌적성을 하기 위한 CFD 해석은 다 수행을 해서 다양한 결과 분석을 해서 잘 맞는 CFD 모델을 만들고 이런 CFD 모델을 며칠이 걸리는 해석을 해놓은 여러 개의 CPU를 써서 며칠이 걸리는 CFD 해석을 해놓은 다음에 롬 빌딩을 하게 되면 몇 초 만에 쓸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앞서 제가 32코어로 60시간 걸린다고 말씀드렸던 이 해석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총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 만드는 데만 32코어를 써서 360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한 타입이에요. 사인파나 아니면 이런 스텝 펑션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셔서 왼쪽 편에 있는 게 인풋 조건이고 오른쪽에 있는 3개의 그림이 3개의 포인트에서의 아웃풋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6개의 시나리오를 활용을 해서 롬을 빌딩을 하고 밸리데이션을 위한 시나리오까지 총 7개, 그리고 총 420시간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 밸리데이션을 하는 과정은 불과 한 30초 안쪽에서 끝납니다. 1시간을 돌리는데 트윈빌더에서. 결과의 정확도가 조금은
오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맞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편의 그림에서 보시면. 그래서 롬으로 만든 결과랑 플루언트로 직접 저 밸리데이션 시나리오를 돌린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잘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확도 수준까지 롬이 만들어지면 이 롬을 가지고 바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 밸리데이션 시나리오까지 포함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32코어를 써서 CFD 해석을 420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롬을 만드는 시간은 불과 30분이 안 걸리고 만들어진 롬을 저 1시간짜리 밸리데이션 케이스를 돌리는데 CFD는 60시간이 걸리지만 32코어를 써서 롬은 CPU 싱글 코어를 써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면 계산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사례는 이제 스마트 선박 쪽 관련 부분인데 사실 요즘 선박 회사들이 국내도 이제 조선 3사, 대형 3사가 있지만 그 3사가 상업용 선박뿐만 아니라 이제 좀 국방용 선박도 다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스마트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그냥 롬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 하나 뽑아서 만들어 봤는데 선실에 환기 시스템을 또 만들어 봤어요. 이런 선박 선실에 환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3D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이 3D 시뮬레이션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걸 롬으로 만들어주고 이 롬을 어떤 이런 시스템 환기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 모델 안에 롬으로 탑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디지털 트윈, 엣지에서 돌아갈 수 있는 디지털 트윈까지 구현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빼고 이제 롬으로 활용을 하는 단계까지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루언트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이런 3D 모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을 하나 그냥 임의로 배치를 하고 저 사람의 쾌적도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형식으로 롬을 만드는데 여기서 롬이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솔직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코어를 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내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 입장에서 3D 이런 해석 결과를 제공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3D 데이터가 다 나가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으세요. 네, 롬으로 만들게 되면 저희가 블랙박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롬으로 만들어진 3D 해석 결과는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을 뽑아서 볼 수는 있는데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3D 해석을 하기 위한 경계 조건이나 격자 조건이나 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는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롬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블랙박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롬을 어떤 여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립 제품일 때 각 부품별로 이런 디지털 트윈 구현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여러 군데서 납품받은 조립하는 제조사가 그런 하청업체들의 실제 3D 설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뺏지 않고 블랙박스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납품하시는 하청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본인들의 지적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런 FMU라던가 롬이라고 하는 기법은 또 여러모로 향후 이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블랙박스 형태로 된 롬을 만들고 이 롬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DOE를 만들어서 해석을 여러 개를 돌립니다. 약 한 20개 정도 해석을 하긴 해야 돼요. 스태틱 롬이라서.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캐빈 해석은 다이나믹 롬을 만들어서 실제 트랜전트 해석을 해서 플루언트 계산을 돌렸지만 지금 이 쾌적성 해석은 스테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정을 하고 롬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약 한 20개 정도의 스테디 해석을 한 이후에 롬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롬 빌딩 하는 과정은 버튼 한 4번 정도 누르면 끝나고요. 만들어지는 시간은 오래 걸리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고 대부분 그 안쪽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3D 필드 롬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얘를 활용을 하는 건 이런 시스템 시뮬레이션에 넣고 계산을 돌리시게 되면 실제 저 검은 선은 센싱 데이터고요.
빨간 선이 롬을 활용한 해석 데이터인데 초반에 잘 안 맞는 부분은 지금 이 센팅 데이터는 시간에 대해서 계측되는 데이터인데 롬 해석 데이터는 스테디 해석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잘 안 맞지만 어떤 컷이 트랜지언트, 컷이 스테디 상태가 돼서 조금 트랜지언트가 아닌 온도가 세추레이션 되는 스테디 상태처럼 보여지게 되면 비교적 잘 맞는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롬을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롬을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트윈 모델로 디플로이를 해서 엣지에 붙여서 어떤 선실 제어를 하는 스마트 제어를 할 수 있는데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롬 예제를 보여드릴 건 인큐베이터 예제가 있는데 이 인큐베이터 예제 같은 경우도 12코어로 한 번 푸는데 이틀 걸리는 해석을 한 예를 들어 4개인가 6개를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다이나믹 롬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조금 심플한 형태의 스텝 펑션들로 이루어져 있는 인풋 데이터 변화를 넣고 이 인큐베이터 예제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검은색 십자가 플러스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점이 온도를 계측하는 포인트고요. 중간에 어떤 벤틸레이션 포인트를 지나면서 프레셔 점프 바운더리 컨디션을 통해서 거기를 지날 때 속도를 좀 부여하게 되고 저 녹색으로 표시된 볼륨메트릭 히팅 영역을 지나게 되면 가열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윗부분에 온도를 예측하는 부분에 온도를 일정하게 좀 유지를 해준다는 인큐베이터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얘를 롬을 만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PID 컨트롤까지 넣어서 플루언트 해석 결과를 직접 돌리면서 PID 컨트롤하는 결과, 프레셔 점프를 그냥 5파스칼로 고정을 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은 롬을 통해서 만든 결과,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결과가 비교적 잘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나 압력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5파스칼로 고정을 해놨을 때 잘 맞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롬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제가 원래 다른 자리에서 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론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오늘은 주요 주제가 디지털 트윈이고 롬에 대해서는 사례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느냐고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뺐어요. 혹시나 롬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이나 저희 엔시스가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제 메일 통해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오늘 Q&A 시간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